참고로 오늘 할 부분은 지구과입니다. 왜 화학식은 좀 다들 익숙하니? 자,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바로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산화구리 화학식 써볼 수 있겠어? 이름으로 얘기해, 말로 얘기해. 산화구리. 혜연이 지금 표정이 그거를 지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 산화구리. 시작. CuO 맞지? CuO. 자, 산화구리 CuO. 그러면은 산화 마그네슘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 너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 미안하다. 자, 이런 거 익숙하면은 뭐 괜찮을 거야. 자, 이제 해볼게.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214 완자 기준 214쪽 갈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진다 하면 좋다. 근데 픽은 다 갖고 있나? 통과 픽. 지금 통과책 아무것도 없다서. 아, 그래. 넌 뭐야? 뭐? 아무것도 없진 않은데 완자만 있다. 그러면 자 통과 픽 갖고 있다 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따가 두 분 모아줄게. 자, 일단은 자 산화환원 반응 첫 번째 자 A. 자 역사적. 어쩌고 저쩌고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의 되게 유명한 화학 반응이 있대. 중요한 그거를 잠시만 다루자는데. 그래서 역사적 뭐 인류의 문명을 바꾼 화학 반응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 아주 중요하죠. 자, 광합성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일단은 너희 지중시대 학교 시험 치신 분, 고생대 중생 되는 거 치신 분 아직은 안 쳤나? 자, 그러면 자 빅뱅에서 우주가 딱 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생성될 때 지구에서 기억 안 나도 되는데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던 대기 성분은 뭐였어요? 지구의 대기 성분 중 가장 많았던 게 뭘까요? 자, 지구가 형성됐을 때 원시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했던 놈이 누가 있었는데 걔 양이 갑자기 급격히 웍 줄었어. 그렇지,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일정량 그대로 가는 게 누구든 질소였어. 그리고 자 산소 기체는 처음에 없었거든. 근데 없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포시 증가하게 됐어요. 자, 요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 시기가 아니고 그 시기보다 약간 앞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사실은 필요해요. 요거 이제 통과 때 옛날에 시험 칠 때 뭐 물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생각해봐라. 대기 중에 있던 CO2가 어디에 녹아 들어갔냐면 해수에 미친 듯이 많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에 CO2가 CO3 2- 즉 이온 형태로 CO3 2-의 이온 형태로 엄청나게 녹아 있거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해수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랑 그리고 해수에 있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자 C6H12O6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산소 기체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광합성 과정인 건 알겠죠? 그래서 얘가 누구예요? 얘가 지금 포도당이 만들어졌어요. 포도당. 근데 자 거꾸로 가면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세포호흡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호흡. 자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광합성 할 때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세포 결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있었어야 자 광합성을 해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자 해수에 산소 기체를 공급을 했고요. 바다 속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바다 속에 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자 누가 광합성을 하냐면 남세균이라고 해서 자 남세균이라고 해서 일단은 단세포 세균이에요. 광합성 세균. 얘가 어디에서? 해수에서, 바다에서 일단은 광합성을 해서 바다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그리고 모두 다 포화되고 나면 바다에 더 이상 산소가 못 녹아 들어갈 만큼 많아지고 나면 이제 대기 중으로 산소 기체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기체가 조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기보다 이미 조금 앞선 시기에서 광합성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대기에 산소 기체가 이제 공급돼서 충분히 좀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자, 지구에 자외선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얘와 자외선이 만나서 자 오존이라는 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뭐가 출현할 수 있었냐면은 자,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소 기체를 만드는 광합성 반응은 엄청나게 중요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육상생물의 출현을 나타내게 해주는 게 누구였다? 광합성이었다 생각하고 대기 중에 오존층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잠깐만 봐봐. 자, 산소 기체가 자외선을 만나잖아. 산소 기체가 자외선을 만나면 얘가 산소 원자로 뜯깁니다. 자외선은 생각보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뜯긴 산소 원자는 좀 불안정해. 자기 혼자 있지 않고 O2 기체로 있고 싶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산소 기체랑 요 산소 원자랑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O3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일단은 뭐 오존층을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광합성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철의 재련이 있습니다. 철의 재련. 자 화학을 하신 분은 뭐 익숙하겠지만, 자 재련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철을 자연 상태에서 얻어온다라고 하자. 그러면 순수한 반짝반짝거리는 철로 얻어지겠니? 아니면 주변에 광물 속에 박혀있는 산화철의 형태로 우리가 얻어내거든. 그러니까 자 철광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철이 포함된 돌을 캐냅니다. 근데 그 돌 안에 자 산화철들이 박혀있고 그 주변에는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암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산염들을 제거하고 철에 붙어있는 산소 기체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철의 과정, 뭐뭐의 재련. 이 재련이라는 말의 뜻은 어떻게? 철의 재련이라면은 철광석에서 누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의 재련 그러면은 뭐 구리가 포함된 광석을 캐서 순수한 구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철을 얻으면 Fe2O3. 철은 원래가 녹을 잘 쓰는 물질이야. 근데 대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랑 철이랑 만나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암석에 끼어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SiO2 같은 애들, 이제 암석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있는데 얘들에서 누구를 뽑아내냐?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게 목적이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제거해야 될 거고 얘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암석 덩어리를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Fe2O3라는 놈에 누구를 공급해주냐면 일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를 공급해주면 일산화탄소는 성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서 좀 지루해하는데 일산화탄소의 성질이 왜 그런지를 몰라 알았지.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뺏어오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래서 철이 가지고 있는 이 산소 3개를 일산화탄소가 뺏어와서 뭐가 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근데 요 앞에 철 하나당 어떻게 산소를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일산화탄소 3개가 요거 3개를 뺏어와서 3CO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앞에 철은 2개의 순수한 철로 나온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단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넣어줘야 돼. 누구를 집어넣냐면, 자 C라고 해서 우리는 코크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코크스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숯. 근데 일반적인 숯은 탄소 함량이 한 88%, 8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산소 기체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 탄소의 함량을 98%까지 높이는 거야. 거의 뭐 순수한 탄소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코크스라고 해. 그래서 탄소의 함량을 높이는 이유는 산소의 양을 줄여가지고, 산소의 양을 줄여서, 자 잘 봐봐, 산소의 양을 줄여서 불완전 연소를 시키고 싶은 건데, 자 코크스 숯을 태우면은 우리가 산소 기체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용광로 안에 산소의 양도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조차도 좀 빼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연소될 때 산소가 필요한데 연소를 하긴 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얘처럼 지금 자 탄소 하나당 산소를 2개씩 가져가지는 못하고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밖에 못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그냥 한번 맞춰보면 윤마가 2개 있어야 되고 여기 2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완전 연소 결과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코크스.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제거해? 얘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세빈이 계속 웃고 있거든요. 혼자 이제 또 재밌는 딴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농담이야. 그래서 SiO2. 자,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집어넣어 주냐면은 CaO라는 걸 집어넣어 줍니다. 이 한번 읽어봐라. 시작. D부터 읽습니다. 시작. 산화칼슘. 미안. 자, 산화칼슘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서 CaSiO3라고 해서 앙금 만들어져. 앙금. 그래서 이게 앙금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얘를 우리가 뭐 슬러지 이렇게 찌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러지 앙금 만듭니다.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공급해 주냐. 자, 얘 이름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CaCO3. 시작. 탄산칼슘 그지? 자, 탄산칼슘을 넣고 가열을 해줍니다. 이 안이 이미 뜨거워요. 탄산칼슘을 넣고 가열하면 CaO 플러스 CO2 이렇게 이런 화학 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료 안에서. 그런 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기체들은 그냥 발생해서 날아가면 돼. 이 기체하고 이때 생성된 이 기체는 공광로 밖으로 뭐 꿀뚝을 통해서 날아가면 될 거고. 근데 여기 철 부분 있지. 그리고 여기에 CaSiO3 앙금 있지. 얘들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고체로 존재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밀도가 좀 클 것 같아? 얘는 결국은 암석이거든, 돌멩이거든. 자, 돌멩이 녹았는 게 밀도가 크겠어? 철덩어리 녹았는 게 밀도가 크겠어? 얘가 크겠지.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조금 위쪽으로 분리시키는 놈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분리시켜서 빼내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바닥에 깔려 있는데 위쪽으로 나오는 애가 슬러지, 얘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애가 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액체 상태로 철이 얻어집니다. 요거 하나 참고로 봐놓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철의 재련에서 여러분 학교생님 조금 꼬아내고 싶으면 이러면 된다. 잘 낸다는데 이거는. 자, 4개의 화학 방식이 나왔어요.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철의 재련 반응이 나타내었다. 얘들 중에 오늘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산화환원 반응이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아직 내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미리 한 번만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자, 요마랑 요마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고요. 밑에 그 2개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그 구별하는 것도 나중에 밝혀줄게. 그래서 일단 미리 적어볼게요. 자, 얘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고요. 얘들은 산화환원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고 기억해줘. 자, 불순물 관련된 거는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알았지? 불순물 관련된 건 아니고 철 만들어내는 거 관련된 거는 맞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철의 재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철을 영향? 자, 철을 얻기 전에는 나 요새 자꾸 헷갈려. 글자를 쓰고 너무 어색해. 나중에 노화까지 진행한다 봐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철을 얻기 전에는 농기구를 뭘로 만들었겠노? 나무로 만들었어. 근데 철로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농기구가 발달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 알았지? 그래서 자, 농기구 발달. 그러면 식량이 늘어나니까 전체 인류의 인구수도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 이런 것도 발달했겠지만, 그리고 또 철이 나와서 뭐도 나왔냐면, 여러분 산업혁명 알죠? 산업혁명 할 때 뭐가 만들어지면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 압력으로 뭔가 기계를 돌리는. 근데 그 증기기관을 만드는 그 엔진 같은 역할이 있지. 증기기관. 그것을 철로 만들었대. 그래서 자, 증기기관이 나왔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뭐도 있냐면 이제 자, 화석연료의 이용이 있어요. 화석연료의 이용. 자, 다른 단원에서도 통과해서 나오는데, 자, 화석연료는 어떤 거를 화석연료라 그러지? 석유,
석탄 같은 것을 화석연료라 그러거든. 그래서 화석연료는 우리가 석유나 석탄을 화석연료라 그러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왜 화석연료라 그러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 자 석유 석탄 어떻게 만들어져요? 과거에 자 고생대 때 고사리가 엄청 번성했었거든. 고사리. 근데 그 고사리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량 한 곳에 매몰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자 고사리도 고사리가 생명체니까 CHO로 이루어져 있을 거거든. 생명체의 구성원소는 대체로 CHON도 있지만 CHO야. 근데 얘들 중에 딴 놈은 날라가. 산소는 금속하고도 결합하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해서 CH 탄소 또는 수소만 남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화석연료, 석유석탄이거든. 그래서 화석연료는 자 생명체가 죽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석유석탄은 주로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중에 석유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순물질이 아니고요. 석유 안에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많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CXHY가 있다. 요걸 우리가 석유라고 하자, 맞지? 그래서 만약에 탄소 2개에 수소 6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탄소 60개에 수소 100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물질이 뭉쳐져서 걔들이 누구랑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그리고 물이 생성된다. 이게 완전연소. 아까 전에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불완전연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자 개수를 한 번만 나눴다. 얘는 x 더하기 4분의 y 개수가 무조건 들어갈 거고 얘는 x에 얘는 2분의 y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까요? 맞춰보면 됩니다. 맞죠? 해볼까요? 자 이산화탄소 만들어질 때 탄소가 한 개 있지. CO2에 탄소가 하나 있어. 근데 앞에 이 탄소가 X개 있잖아. 그래서 CO2가 X개 나왔어. 그 다음에 물 만들어지려면 물 분자 하나 안에 수소가 2개 필요하죠. 근데 앞에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었어요? Y개 있었어요. 그러면 2분의 Y개의 물 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산소도 맞춰보면 X 더하기 4분의 Y가 나올 거야. 알았죠? 그래서 자 화석연료의 이용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까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증기기관 또는 뭐 산업혁명이 나타나려면 물을 끓여야 되지. 물을 끓이려면 뭔가 필요해? 연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증기기관이 발달할 수 있어. 얘를 태워서 얘들이 연료 역할을 하니까.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고 역시나 얘도 산업혁명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서 연료. 자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의 난방 아니면은 뭐 음식을 끓여 먹는 음식의 조리에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참고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굳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광합성 결과 육상생물이 진출할 때는 보기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하시고. 자, 근데 이걸 왜 했냐? 이 1, 2, 3번 내용을. 자, 이 1, 2, 3번 내용을 왜 했냐면 자, 한번 센스 있으신 분은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과 세 번째 반응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시작. 세 반응 모두 공통점. 그렇지. 세 반응 모두 누가 관여하였다? 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이거.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어떤 거냐?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물론 산화환원 반응 안에는 산소만 관여하는 요 전자도 관여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쯤에다가 내가 하나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산화환원 반응. 자,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 자, 산화 반응은 어떤 게 산화 반응이냐? 환원 반응은 어떤 게 환원 반응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제일 먼저 전자. 어떠한 반응에서 전자를 잃고 얻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는데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은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산소 원자를 잃고 얻었냐 그리고 수소 원자를 잃고 얻었냐까지도 한번 가볼게. 자 산소 원자를 얻으면 산화되었다 산소화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산소 원자를 잃어버리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산화 반응에서는 수소 원자를 잃어버리면 여기서는 얻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원래 근본적인 정의는 전자를 잃고 얻고에 따라 봐야 되는데 이런 화학식을 쭉 봤을 때 너희 누가 전자를 잃었네 얻었네 눈에 바로 보여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좀 보기 쉬운 것들을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산소를 얻는다. 여기 조금만 부연 설명해 볼게. 자 원자들마다 있잖아. 전자를 얻거나 잃고 싶은 성질이 달라요.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전자를 잃고 싶은 성질이 있을 것이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음이온되는 애들이니까 주로 전자를 얻고 싶을 거예요. 근데 비금속들 중에 전자를 가장 많이 얻고 싶은 성질이 자 전자를 얻고 싶은 성질이 가장 센 놈이 누구냐면 아 기억 안 나? 나랑 화원하신 분 있다냐? 기억 안 나요? 좋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역시 자 그래서 자 비금속 원소들 중에 전자를 제일 많이 얻고 싶어하는 성질이 강한 애가 플로린이고 그 다음이 누구였어요? 원래 아는 사람 자꾸 물어. 그 다음이 누구였죠? 그 다음이 누구였죠? 산소였어요. 그래서 산소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금방의 성질이 그래. 전자를 얻고 싶은 성질이 엄청 센 놈이거든. 그래서 자 산소랑 어떤 원자랑 결합했다. 자 A라는 원자랑 산소랑 결합했다는 말은 이 산소가 얘랑 결합을 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뺏어오고 싶어서 뺏어오기 위해서 얘랑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산소를 얻었다. A가 산소를 얻었다라는 말은 A가 산소한테 전자를 잃어버렸다, 뺏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반대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겨오고 싶은 성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러면은 A하고 수소하고 결합해 있었다는 말은 자 얘는 전자를 땡겨오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아. 그 말은 전자를 얘한테 줘놨었던 거거든. 근데 이 수소를 잃어버리면 수소가 갈 때는 자기 걸 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 입장에서는 더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 뒤에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화학 반응식에서 누가 산화됐니 환원됐니를 판단하려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보기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식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기 추가해서 우리가 자 선택하실 분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화원에 뭘로 따져보드노? 화원에서 산화되고 환원된 것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땡땡땡을 따져보면 됐어요. 아유 아까워요. 자 산화수라는 것을 따져보면 돼요. 산화수.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따가 다 배우고 있잖아. 나는 사실 얘를 너희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긴 해. 그래서 왜냐면 자 이거 봐봐. 이제 이 단원의 포인트는 화학 반응식을 주고 아니면 어떤 반응이다라고 실험을 주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안 주더라도. 그래놓고 누가 산화되었니? 누가 환원되었니? 얘는 산화 환원 반응이 맞니 아니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화학식을 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묻는데 너희가 잘 몰라 하는 게 있어. 자 일단은 그냥 먼저 봐봐. 요 화학식 한번 봐볼까? 요 화학식. 아이고야. 자 이 화학식을 봤을 때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누가 산소를 얻었고 누가 산소를 잃었나 판단돼야 안 돼. 누가 산소 얻었니? 둘 중에 누가 산소 얻었니? 얘가 얻었지. 그러면은 얘가 얘 되면서요. 얘가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그럼 학교 시험을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얘 될 때 자, 세게 눌러놔.
얘가 가지고 있던 산소 원자를 잃어버렸지. 그러면 얘가 산소를 잃고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뭐 산소가 있다가 뭐 어쩌다가 있다가 뭐 이동하잖아. 근데 여기서도 뭔가 산화환원 반응일 것 같아. 안 외우면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산화수법을 배우고 나면 안 외워도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이 화학 반응식에서 한번 봐봐리.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맨날 묻는 게 서술형이 하나 나와. 자, 다음은 해서 산화된 물질과 뭐 환원된 물질 적으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 2점, 2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된 물질이 누구야? 저 정의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누가 산소 얻었니? 누가 산소 잃었니? 애매하다 그지? 누가 산소 잃었어? 누가 산소 얻었어? 그래서 이것도 산화수를 따지면 금방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 꼭 외워줘라 알았지? 자, 이거는 얘로 판단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내가 광합성 때문에 적어주긴 했는데, 자, 수소 원자를 잃어버린 애가 누구야? 자, 반응물에서 수소 원자를 잃어버린 애가 누구야? 얘가 얘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는 수소 원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수소 원자를 잃었죠. 그래서 물이 자, 수소 원자를 잃었어. 수소 원자를 잃으면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산화된 거예요. 다시 해볼게. 광합성에서는 물이 산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이산화탄소 있죠. 얘가 되면서 지금 수소 원자가 생겼죠. 얘는 원래 개수를 맞춰야 되긴 한데 안 맞췄구나. 미안하네. 여기 66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얘가 원래 산소가 없었는데 포도당 되면서 수소가 없었는데 포도당 되면서 수소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수소를 얻었다. 그러면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거꾸로 보내보면 어떻게 되게?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얘가 뭐 됐고 얘가 뭐 됐다 할래? 얘가 된 거거든. 그러면 자, 거꾸로 가는 과정에서는 자, 얘가 됐으니 자꾸 얘가 뭔데요? 이러면서 그지? 자, 포도당이 CO2로 됐으면 수소 잃어버린 거지. 그럼 수소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자, 산소가 물로 바뀌는 거니까 자, 산소가 원래 수소가 없는데 수소가 생겼네? 그러면 수소를 얻었네? 그래서 얘가 환원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 그러고 거꾸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 그러는데 정반응에서 누가 산화 환원됐는지 역반응에서 누가 산화 환원됐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문제 풀려? 뻥이야. 이제 실험 하나하나 성질 좀 배우면 되긴 한데 구별할 수 있겠어요? 딴 거는 화학식만 보면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얘들은 광합성은 내가 외우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누가 수소를 얻었냐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전부 다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누가 산화됐어요? 반응물에 있던 화석연료가 생성물의 CO2로 넘어가거든. 그러면 얘는 수소를 잃었어요 해도 되고 이 탄소가 산소를 얻었어요 해도 돼. 그래서 얘가 산화되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소 안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수소 지금 가졌지. 그래서 얘가 뭐 됐어요? 환원되었어요. 산소 기체가 환원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정확히 얘기해야 돼 알았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는 했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또 정리를 해주고 이걸 미리 외워놔버려. 자, 산화환원 반응이 자, 이것도 좋아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 이걸 외워놓는 것도 차라리 편해. 자, 요거 구별 못해서 틀린 경우 종종 있거든. 참고로 너 이거 뒷단원 이름이 중화반응이라 그래요. 중화반응이 뭐냐면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과 예를 들면 염산, 그 다음에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게 서로 만나서 중화되는 거. 산도 약해지고 염기도 약해져서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염기의 양이 부족하면 산이
산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염기가 다 없어져서 산성, 약한 산성으로 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산화 반응 반응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줘. 근데 너희가 화학식을 보고 얘가 중화 반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산성 물질이 있냐? HCl 있네. 염기성 물질 있나? NaOH 있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틀이 아닌 중화 반응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 중화 반응을 판단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 화학 반응식에 물이 존재하니 이렇게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 화학 반응식에 물이 존재하니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물이 존재하면 걔는 거의 중화 반응이고 걔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산화하는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인 것도 여러분이 판단할 때 앙금의 종류 AgCl 알고 있죠? 그리고 너희 뭐 PbS 이런 거 알죠? 황화납 이런 거 또는 뭐 PbI2 같은 거 알죠? 그죠? 근데 다루는 원소의 특성상 있잖아. 통합과학 때는 이런 거 잘 못 내. 그러니까 여러 실험 안에서 낼 수밖에 없는데 얘들 가지고 실험을 하진 않거든. 그래서 자 얘만 기억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야. 화학 반응식에 AgCl이 보인다. 그럼 무조건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얘도 있네 그지? 하나만 더 적어놓자. 그래서 자 CaSiO3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열분의 반응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 가열시켜가지고 열분의 반응. 자 원래 A, B라는 어떤 놈이 있었는데 얘가 가열돼서 A와 B로 뜯기는 이런 과정. 반응물의 한 종류가 있었는데 얘를 가열해서 다른 여러 개의 물질로 나뉘어졌는 거. 이런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 봐봐. 하나의 물질 A라는 A, B가 결합한 하나의 물질이 있었다 하자. 근데 걔가 뜯겨가지고 얘와 얘로 나뉘어졌지. 그런 걸 우리가 열분의 반응이라 그러고 얘도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산화수 따지는 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든지. 저것도 기본적인 거 따지는 것만 알아도 저희가 되게 유용하게 쓰여서 이따가 시간 남으면 산화수 따지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때문에 다들 좀 많이 틀려온다. 조심하고. 자 이제 예시들과 실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달려봅시다. 지루합니다. 산화하는 반응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눈빛이 힘들어하는 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 전체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잖아. 근데 얘들 중에 자 요만큼은 누구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냐면 산소에 이동하는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산소가 관여 안 해도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거는 전자가 관여자. 요렇게 적자. 자, 요 부분은 지금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가 관여합니다. 근데 일부 화학식에서 우리가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애들은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은 좀 파악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관여해도 산소가 전자를 뺏거나 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자가 관여하는 거는 다 맞고 근데 일부 전자의 이동을 산소가 시켰냐 안 시켰냐에 따라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도 있고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 그다음에 전체는 전자가 관여한다. 얘도 전자 관여합니다. 얘도 전자 관여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걔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를 다 봅시다. 나도 다 외우지는 못해서. 자, 일단 제일 먼저 봤더니 자 이런 거 있네. 아까 전에 봤듯이 자 탄소랑 산소랑 즉 수술 연소시켜서 CO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산소가 관여했죠? 그러면 자 누가 산화됐는지만 얘기하자. 얘가 얘 되면서 뭐 됐어요? 탄소가 산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얘 되면서 그러면 한 놈이 산화됐으면 한 놈이 전자를 잃었으면 딴 애가 전자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다현이한테 삥을 뜯었어. 그러면 다현이는 삥을 뜯겨야만 해. 누군가는 삥을 뜯었는데 삥을 안 뜯긴 애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산소를 얻었어요 라고 하면 얘가 지금 뭐 좀 보기가 힘들어 그지? 우리가 아까 전에 산소를 잃었나 얻었나 산소 자기 자체니까. 근데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가 산화되었으면은 얘는 환원되었어. 얘가 환원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자, 두 번째 갑니다. 되게 중요한 실험 하나 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실험이 있어요. 자, 시험관을 아래쪽으로 살짝 기울여 놨어요. 자, 시험관을 아래쪽으로 얘들아 그냥 얘한테 또 쓸데없는 거 하나 물어보면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뭐 고교 학점자랑 설명회 갔다 왔는데 그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설명회를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자기 광고를 하는데 야 너희는 중학교 때 나오는 그 과학 실험들 있지 앙금 생성 뭐 이런 것들 뭐 많잖아. 그런 것들을 실험으로 직접 하게 해주면 학업에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불꽃 반응 실험 이런 거,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거 실제로 학원에서 그거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자연학과 실험에서 진짜 9.8 나오는지 찾고 이런 거 하면 근데 그거 했을 때 진짜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 다시 이론으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그런 실험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자기 설명회를 하던데 우리 학원에도 갖고 와볼까 말까 싶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초등에서 중등까지만 짜여져 있더라고. 불필요할 것 같아. 별 효과 없을 것 같아. 어때? 그로 인해서 표준마의 과학 원생수가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본다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잖아. 그렇지. 자,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좀 기울여 놓고 여기 내가 가열하고 여기 이제 뭐 공관 같은 거 하나를 연결해 가지고 어디에 담궈 놓냐면 자 석회수 안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나는 살짝 내 지금 고민 중이긴 해 사실. 중등은 아닐 것 같은데 초등 저학년은 과학 실험 학원을 제가 많이 보내거든. 왜냐면 이제 학원 뭐 영어 보냈다가 뒤에 뭐 태권도를 보냈는데 중간에 시간이 비어. 그러면 엄마들이 픽업하기 못하니까 거기에 그 건물에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더라고. 심지어 내가 딸내미를 그렇게 넣더라고. 내가 한 건물 안에서 그냥 스킬을 다 짜거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쳐가는 걸로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가 석회수를 넣어놨습니다. 석회수를 넣어놨고요. 여기 지금 가열을 할 거예요 시험관에다가. 근데 가열을 하는데 시험관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놨어요. 자 기울여놓고 여기에 누구를 넣어놨냐. 자 여기 누구를 넣어놨지? 검은색 가루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자 검은색 가루와 그리고 뭐 산화구리 책에는 뭐 쓰노? 산화구리 썼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원래는 여러분 책에는 이게 숯가루라고 주어져 있을 거야. 근데 문제 나오면 이게 숯가루가 아니고 뭐 검은색을 띠는 가루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마가 검은색 가루는 참고로 탄소가루, 숯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탄소는 우리가
C가 C예요. 숯가루는 탄소예요. 탄소.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실험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열해 보면 이 실험 결과를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실험 결과 1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2번 검은색 가루가 붉은색 가루로 바뀝니다. 이야 매직. 자 껌가루가 자 집에 가서 껌가루 간말 알지? 자 검은색 가루 알았지? 검은색 가루가 자 붉은색 가루로 바뀝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이제 그 화학 방식을 적어볼게요. 처음에 누가 있었냐면은 숯덩어리가 있었어요. 탄소 덩어리. 거기에 산화물이니까 CuO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열을 했더니 참고로 여러분 이거 뒤에 나오는 화학식을 잘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부담 갖지 말고 해봐봐라. 만들어봐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뭐야? 산화환원 반응을 다루고 싶은 거야. 그러면 누군가의 전자를 잃고 없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 반응물의 산소가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산소를 갖고 있어? 구리가 갖고 있잖아. 근데 반응 끝나고 나면은 구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응한 거니? 안 한 거잖아. 산화환원 산소 1칸을 얻었니?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산소를 무조건 양에 붙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안 외워도 돼. 반응 결과는. 그래서 일단은 CO 갖다 붙여줘. 근데 뭔가 어색하잖아. 그래서 2 붙여주자 알았지? 그런 다음에 여기 CU 이렇게 적어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있어서 검은색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반응하고 났더니 얘는 기체가 되어 이렇게 내려와서 석회수라고 한다는 거고,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리가 나왔잖아. 그래서 구리가 뭔 색깔을 띠냐면 순수한 금속 상태의 구리는 붉은색을 띠거든. 그래서 검은색 가루가 붉은색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됐죠? 누가 산화됐어요? 얘기해보세요. 시작.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 자, 산화된 물질 누구예요? 탄소가루. 잘했어요. 그래서 이 탄소가 산화됐어요. 탄소가 산화됐다. 누가 환원됐죠? 그러면은 얘가 환원되었다. 생각하시면 됐죠? 자, 혹시나 싶어서 얘기했는데 시험관을 기울인 이유는 왜 기울였을까요? 시험관을 기울인 이유. 지금 무슨 기체가 발생했어요? CO2 기체가 발생했죠. 근데 CO2 기체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어떻게? 밀도가 CO2가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CO2를 석회수 쪽으로 보내려면 기울여 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괜찮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한 번씩 저기 가니? 엄마는 외계인 있는 곳, 외계인 엄마 있는 곳. 베스킨라빈스 썰이건 한 번씩 가죠, 그죠? 자, 거기 가면 너희 뭘 받아오니? 드라이 아이스 받아오잖아, 그지? 받아오면 솔직히 어떻게 해? 물에 넣고 막 거품 넣으면서 신기해 이러고 있지 않니? 재미없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성분은 뭡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드라이 아이스 놔두고 그 안에다가 누구를 넣냐면 마그네슘 금속 덩어리를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사이에 마그네슘 금속을 넣고 이렇게 닫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내가 가열했다. 이 부분을 가열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실험 결과가 이 결과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은 이 결과 요 드라이스 요 마그네슘 있던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은 검은색 가루와 껌가루와 그리고 흰색 가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 가루와 흰색 가루의 정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드라이스 실험을 묻는 이유 자체가 얘들의 정체를 아냐 이걸 묻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안 외우면 몰라요, 솔직히 나도. 내가 부르면 몰라요. 자, 일단 화학식 한번 먼저 써봅시다. 화학식. 일단은 마그네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뒤에 누가 생긴지 나도 몰라. 안 외웠어. 몰라. 그러면 산소만 딱 넣으면 줘봐라, 알았지?
지금 산소가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그네슘한테 산소를 줘버려. 그러면 C만 남겠지. 그런 다음에 개수를 맞춰봐. 어떻게 맞출까? 요거 2 붙이고 요거 2 붙이면 되게 좀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탄소 가루니까 얘가 검은색을 띠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뭐가 돼? 흰색이 되겠고. 이렇게 대체하면 돼. 그래서 특이하게 대부분의 금속들은 산화되면 산소랑 결합하면 검은색이 되거든. 근데 얘만 흰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거 물어봤지.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다. 요 흰색 가루는 산화 마그네슘이고, 요 검은색 가루는 탄소 가루이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산화됐니? 얘가 산화됐니? 하나, 둘, 셋, 시작. 얘예요, 그죠? 잘했어요. 그러면 얘가 산화됐어, 얘가 환원됐어, 얘가 환원됐어. 하나, 둘, 셋, 얘가 환원됐어요. 그렇지. 자, 얘가 뭐 된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산화된 거고, 얘가 지금 환원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지? 끝. 또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얘들아, 내 목표는 이 화학의 중화반은 끝까지 다 나가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기출 픽 기준의 숙제 문항수를 세하려 보니까 130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130문제 플러스, 그리고 완전 다 풀려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서 내가 새로 뽑아줄게. 알았지? 그래서 완자 다 하면 한 40쪽 정도 될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200문제 정도? 그러면 너희가 이제 하루하루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보는 수업 기준 때리면은 100문제밖에 안 돼, 숙제가. 그렇게 좋아야 100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적은 분량인 거야. 뭔 문제 알겠지? 자, 네 번째.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집에 와서 노트 정리를 꼭 좀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계수 안 맞아? 여기? 요거는 1 돼야지. 좋아. 보고 있었대. 이거 누가 참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집에 와서 노트 정리 한 번만 하면 돼. 참고로 이 화학식을 너희가 100% 외우라는 말은 아니야, 내가. 근데 한 80%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야지 시험 칠 때 별 문제가 없다. 집에 듣고 그냥 가면은 또 헷갈린다. 한 번만 꼭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구리의 가열시험. 구리 가열. 세민아, 그 라이터 잠깐만 줘볼래? 뭔 소리예요? 진짜 미안해. 자, 네, 너 있잖아. 장난친 거지. 기분 너무 나쁘게 했지만, 자, 라이터를 딱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자, 불꽃의 색깔이 같아야 달라요. 바깥에는 좀 붉은색이 있고 안에는 좀 뭐 파란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불꽃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을 크게 겉불꽃과 속불꽃으로 구별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꽃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너 중2 때도 나왔어.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겉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얘를 뭐라 그래요? 속불꽃이라 그래요. 자, 겉불꽃과 속불꽃 중에 누가 산소 기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시작. 이게 이제 이거 푸는 신발이야. 뒤에 다 외우지 말고 요거 하나 딱 기억하면 그랬지 끝나는 거야. 뒤에 너 스스로 다 적을 수 있는 거야. 자, 둘 중에 누가 산소 기체가 많을까? 겉불꽃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 속불꽃으로 연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연료에 C하고 H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미친 듯이 많이 사용되거든. 근데 얘는 바깥에 대기와에 좀 떨어져 있고, 겉불꽃이 오히려 바깥에 대기와 접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타다 남은 놈이 넘어오면은 걔만 태우면 돼. 그래서 자, 필요한 산소의 양은 적고 주변과 접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산소 기체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불꽃에는 뭐가 풍부하냐? 산소가 풍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속불꽃에는 산소가 어떻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겉불꽃에다가 누구를 가까이 가보냐면 구리 금속을 가까이 한번 집어넣어볼게. 구리 금속을. 그래서 겉불꽃에 내가 구리를 집어넣으면 겉불꽃에는 산소 기체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얘가 CuO 이렇게 바뀝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자, 구리가 금속 상태일 때 뭔 색깔이죠? 금속 상태일 때는 자,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구리 금속판이 검게 변한다. 이렇게 맞는 말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붉은색의 구리판이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하나, 둘, 셋. 얘가 지금 뭐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 산화됐어요? 산화된 물질이 물이죠. 다들 귀찮아서 대답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환원된 물질이 누구예요? O2 기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속불꽃에다가 금만을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검게 변한 놈을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CuO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속불꽃에는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왜 내 그거 코크스 연소할 때 봤지?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누가 나와? CO2가 나와? CO가 나와? CO가 나오지. 그래서 자, 속불꽃에서는 불완전 연소를 통한 일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인마가 이 산소를 뺏어와서 구리가 되면서 CO2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은 자, 속불꽃에서는 다시 검은색인 구리판이 다시 붉은색의 구리판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누가 산화됐고 환원됐어요? 얘가 환원됐어요. 그래서 환원된 놈은 CO다. 산화구리다. 산화구리 이렇게 딱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산화된 놈은 뭐냐 그러면은 일산화탄소다 또는 CO다 이렇게 딱 적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할 건데 네, 달아서 해도 돼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해? 쉬었다. 조금 쉬었다 해? 나유리는? 달아서 하자. 그러면은 자,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쉬어야 돼? 그래. 그러면 5분만 쉬었다. 전자 이동 보고 중화 반응 한 반틈 할 수 있지 싶다.